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우 부장님, 김효진 책임님, 그리고 이상원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 공채 트렌드,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정말 몇 회째 계속해서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직무 역량이다. 네, 뭐 다들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직무 역량의 중요성에 대해서 짧게 한번 또 얘기를 해주시죠. 네, 직무 역량은 사실은 그거를 보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거고요. 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서류 전형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직무 역량은 처음과 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직무 역량, 뭐 말은 이렇게 쉽게 하시지만 저희 같은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여드려야 할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 취준생들이 이거에 좀 목을 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취준생들이 어디에 그렇게 목을 매고 계속해서 도전을 할까요?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자, 다들 인사하세요. 오늘 우리 팀으로 발령받은 새로운 인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턴 박명석입니다. 힘도 세고 목소리도 크고 섬세하고, 그리고 또 로스앤젤레스에서 5 years 정도 살아서 잉글리시 됩니다. 뭐든 시켜주세요. 아, 다들 일 많이 시키고 많이 도와줘요. 명석 씨, 네, LA에서 5년 살았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영어 엄청 잘하겠네. 아이, 뭐 또 a little bit 합니다. 네. 부럽다. 그러면 네네네. 뭐 도와드릴까요? 네. 이 쓰레기 좀 버려줘. 쓰레기. 네, 버리겠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이거 힘든데 안마야. 여기 좀 더 좀. 잘 자라라. 에휴, 너라도 잘 자라라. 뭐야? 명석 씨, 예! 영어 잘한다 그랬지? 네, 정말 잘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이거 ABC 순으로 좀 정리해줘. 네? 알파벳 순으로 정리 좀 해줘. 이거 시키려고 물어보신 거예요? A, B, C는 아실 텐데. 부탁해. 알았지? 네네, 하고 있습니다. A, B, C. 네, 허드렛 일만 하는 명석 인턴 연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있나요, 근데? 많지 않나요? 많아요? 어딘가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 뭐 또 내일은 과연 이 친구가 또 뭘 하게 될까요? 뭐 일이 그런 식으로 배정되어 가는 회사라면 네. 뭐 대중 없이 정말로 그때 생기는 아무 일이나 막 시키지 않을까요? 뭐 능력을 생수통 필요로 하는 갈기, 것들 뭐 이런 거. 되게 그런 많아요. 것들. 네. A4 용지 정리. 가리기. 서류 정리부터 네. 해서 뭐 서류 파쇄하는 거. 파쇄하는 거. 네. 미팅이 많으면 뭐 회의실 정리도 하고. 보통 뭐 회의할 때 회의 준비라는 것이 좀 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회의할 때 뭐 물통을 하나씩 이제 물을 뭐 컵을 하나 깔아 놓는다든가 네네. 또는 어떤 프로젝터를 이제 켜놓는다든가 또는 의자 정리를 하던가 또 회의 끝나고 책상 정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우리 면접장 들어가면은 면접 서류들이 이렇게 있고 옆에 왜 이런 말 표현 썼는데 펜사라라고 하죠. 왜? 그게 뭐예요? 펜사라. 그래서 이제 펜을 놓는 펜 그 작은 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빨간파 순으로 해가지고 뭔지 알 것 같아요. 연필 하나랑 지우개 하나랑 같이 세팅. 검은 거? 예. 그런 식으로 세팅하는 것들. 그래도 선이 맞아야 돼요. 맞아요. 선이 딱 맞아야 되고. 정된가요, 거기도? 그리고 또 지금은 아니지만 이전에는 명찰도 일일이 다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네. 그거를 다 또 칼질해가지고 칼로 다 자르고 맞아요. 그것도 그 플라스틱 케이스에 집어넣고 몇 장을 겹쳐놓고 한꺼번에 자를 대고 자를 칼로. 대고 쫙 그어야지. 네. 팔에 힘을 일정하게 주면서 해야 돼요. 굉장히
굉장히 핵심 인력들을 제가 모셨는데 지금 가위질 칼질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아이고, 사실이에요. 네, 뭐. 저도 칼질 굉장히 잘합니다. 네. 이게 지금 제 방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세 분이 지금 추억에 빠지셨어요. 아, 그렇죠? 그러네요. 아. 네. 근데 이런 인터넷 업무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 있었는데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뭐 금턴, 흑턴이라고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기업에서 인턴을 채용할 때는 네. 사실 실무자들의 서포터의 개념으로서 채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금턴, 흑턴이라는 업무적으로 분류했을 때는 분류하기가 참 어렵긴 해요. 사실. 애매하죠. 네. 되게 애매한 일이고. 결국엔 뭐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어떤 인턴이 그 인턴으로 들어왔으면은 본인만의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뭐 멘토가 한 명 있고 그 프로젝트를 봐주면서 네. 본인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어떤 그 성과물을 창출해내는 오, 훌륭한데요. 그런 첫 번째 경우가 있고요. 아마도 네. 이런 경우를 거의 다 금턴이라고 부르지 그럴 않을까 것 하는 생각이 같네요. 들고요. 두 번째 경우는 아마도 가장 일반적인 경우일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그 회사에 있는 직원분들의 사무 업무를 보조하는 거죠. 그런 뭐 리서치 업무에다가 거기를 좀 더 보조해가지고 뭐 네. 인터넷 웹서핑을 더 한다든가 네. 이런 정도의 보조 업무를 하고요. 그거는 뭐 금턴과 인턴의 뭐 흑턴의 중간. 네. 근데 금턴, 흑턴 이제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되게 애매한 용어니까. 애매한 용어예요. 맞아요. 회사에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정말 그 단순 반복적인 일의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 정규직에 시키는 좀 그렇고 인턴이라고 어찌 보면 아르바이트죠. 아르바이트인데 아르바이트죠, 네. 인턴이라는 이름을 씌워가지고 단순 반복적인 일을 이제 시킬 수 있는 거 이런 세 가지 경우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턴이 보통 그런 일들을 한다면 그런 거는 사실 신입사원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입사원 같이 한다니까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같이 같이 팬사라 정리하고 같이 각 잡고 같이 신입사원을 의자 더 많이 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인건비 문제로.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꼭 인건비뿐만 아니라 네. 채용에 대한 그 인원수 자체가 제한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네네. 네, 계획한 대로 채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사실 인력은 더 필요한데 신입사원은 부족하고 그러면 네.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하려면 인턴 제도가 활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우리나라의 이제 대다수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든지 어떤 활용할 수 필요한 그 인원의 니즈, 물리적인 사람의 숫자가 필요해서 인턴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제 채용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채용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거든요. 제가 그 에스모 기업에 재직 당시 제가 거기서 채용을 리딩을 했었었는데요. 계속 이제 신입사원들의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언론사에 뭐 1년도 안 돼서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고 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신입사원 이탈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경쟁이 심하겠다 보기 때문에 그 에스모 그룹도 되게 유명한 그룹이에요. 하지만은 또 다른 또 다른 에스모 그룹으로 가거나 이제 동시 합격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신입사원들을 해야지만이 이 신입사원들이 다른 쪽을 안 가고 우리 회사로 들어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인턴십이었습니다. 왜냐면 인턴십을 통해서 서로 이제 어찌 보면 궁합을 보는 거죠. 관찰 기간을 통해서 얘는 정말 우리 회사에 맞겠구나. 또는 이 친구는 좀 아닌데 우리 회사랑 안 맞는데 이게 이제 서서히 걸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때만 벌써 이제 꽤 몇 년이 지났긴 한데요. 뭐 지모 그룹도 그랬고 갈수록 그런 인턴십의 비중을 좀 높여가는 네. 현재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고요. 근데 물론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제가 그 뭐 얘기를 더, 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만약에 떨어지면 너무 슬프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취업 준비생인데 인턴십에서 떨어졌다 하다가 네. 그때는 그게 좌절할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겁니다. 그럼요. 단순하게 뭐 업무 성과가 이 사람이 이만큼 높아서 이럴 수가 없어요. 인턴이란 게 구조적으로 업무 성과 높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내가 만약에 그 불합격을 했다면 물론 슬프죠. 하지만은 그 회사랑 나는 좀 안 맞는 맞는다. 거지. 혹시나 맞는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맞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사실은 좀 정신 건강에 그렇죠. 좋지 않을까나 네, 생각합니다. 경쟁 자체가 좀 지나치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심화되다 보니 네, 네. 이제 본래의 본질을 호도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스멀스멀. 회사에서? 아니요. 취준생의 입장에서 아. 공정한 경쟁을 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 당연히 낫다는 게 이제 직무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그 조직과의 어떤 기업 문화적 적합성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이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뿐이에요. 나도 어디 다른 데 가면 다른 누군가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경쟁의 과정 자체가 너무 심화되다 보니 네. 이제 금턴이네, 흑턴이네 그런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 채용 프로세스의 본질과는 되게 많이 다른 느낌의 그 음모 이론처럼 스멀스멀 그게 올라와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이게 또 호도되다 보면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가짜 뉴스가 판치듯이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그게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근데 지금 그 대기업에서는 그래도 전환형 인턴이라고 하죠. 예, 그 인턴을 그런 식으로 많이 뽑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인턴이 뭐 되게 특별한 일을 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 또 일하는 건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의 그 직무 역량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직무 역량 표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다 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평가를 합니다. 네. 근데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직무 외적인 외적인 거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왜냐면 그 평가 팩터라는 게 저도 계속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계 질서가 있고 어찌 보면 뭐 군대식이다 이런 얘기도 네. 많이 돌고요. 그렇다면 거기서 인턴십을 한다면은 정말 뭔가 위에 분이 뭔가 업무에 대해서 시켰을 때 정말 이제 그 지시를 그대로 잘 듣고 그대로 잘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빠릿빠릿하다 네, 그런 그렇죠. 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이거 아닌데요? 그러면서 자기 의견을 막 말하면서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죠. 조직 적합 속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조직 반대의 경우 뭔가 굉장히 뭔가 본인의 의견을 많이 말해야 되고 이런 조직이라면은 근데 거기서는 위에 사람 시키는 일만 하고 있고 이렇다면 또 이것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죠. 되게 수동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받겠죠. 이것이 바로 그 조직 적합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네. 아니 취준생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지금. 자기 시간 다 이렇게 써가면서 그 회사에서 인턴을 하는데 너는 우리랑 안 맞는다 이러면서 떨어뜨리면 너무. 그 기업 입장에서 보면 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인턴을 채용하기 위해서 네. 나머지 인턴을 데리고 있었던 비용이에요. 그리고 요즘 취준생들은 오히려 예전 시대 사람들보다 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많죠. 많아요. 예. 그렇죠. 네. 한계는 있겠지만. 네. 예. 그럼 사실 본인이 이 기업의 성향이 맞을까 안 맞을까 정도는 인터넷에서 충분히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인터넷을 통해서? 네. 그쵸. 기업들이 어떤 느낌인지는 대충 네.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예. 뭐 선배들 붙잡고 물어봐도 바로 나오겠다. 그쵸. 그쵸, 그쵸. 네. 참 일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그 세 분이 그러면 인턴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세 분의 인턴 생활도 좀 궁금하거든요. 난 안 해봤어요. 인턴. 아예 안 해보셨어요? 오. 아르바이트도 안 해본 것 같은데 나는. 아르바이트도 안 해보시고 네. 바로 취직을 하신 거예요? 운이 좋았던 거죠. 아하, 이거 참 옛날부터 모범생들이 하던 얘기죠.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말 운이 좋았어요. 네. 인턴은 그럼 많이 받아보시긴 받아보셨겠죠? 그렇죠. 많이 받았죠. 그 오늘 김책임님이 또 두 분이 또 그런 관계가 좀 있지 않으세요? 과장님이랑 저랑 인턴 관계로 만났어요. 인턴과 사원, 그러니까 네. 직원의 관계로 만났었죠. 네. 그때 얘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2017년이었으니까 2007년 10년 10년 전이에요. 전이네요. 딱. 어. 네. 예, 그러네요. 어떤 인턴이었나요, 혹시? 말 잘하셔야 돼요. 오늘 과장님. 말을 뭐 말 거의 잘하셔야 천안 돼요. 뉴스처럼 하시더니 갑자기 개인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게 사람이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네요. 굉장히 네. 불안하신가 봐요. 네, 지금.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김책임은 저랑 이제 그 페이스 투 페이스 일한 게 아니라 네. 제 사수랑 일을 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게 뭐 항상 늦게까지 엑셀에다가 칸 채우고 있고 복사하고 밑에서 남자친구 기다리고 있고 어허. 이거 해도 되나? 아니에요. 이거 네. 순간 당황했어요. 생일이라고 해서 친구들이 빌딩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 아이고, 그래요. 가야 되는데 뭐 틀려가지고 계속 고치고 있고 아이고. 허둥지둥 하던 그때가 밤 9시쯤 됐었나? 뭐 그런 생각이 나네요. 네. 아이고, 열심히 하셨네요. 나름 3개월 동안 과장님이랑 되게 밤낮을 같이 함께 지금 이 친구는 네. 이 친구대로 일을 하고 나는 나대로 일을 하고 그럼 반대로 과장님은 어떤 상사였어요?
과장님이 네. 되게 지금 방송에서는 어떻게 보여지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아 되게 순수하고 네. 약간 열정적인 부분도 되게 보이셨어요. 이렇게 되게 냉철하게 보일 때도 있고 아닐 네. 때 저 지금 입에 침 바르고 얘기하는데 네. 열정적인 부분도 보이신 네. 적이 있었다. 네네네. 근데 가끔 이제 그 네. 계셨던 회사가 약간 공동체주의의 분위기, 그러니까 조직 분위기가 딱 정확하게 있는 분위기였는데 네. 약간 개인주의적인 부분들도 약간 있으셨고 독특한 면이 약간 있었어요. 되게 네. 약간이란 표현 많이 쓰시네요. 네. 굉장히 말을 되게 좀 가려서 하고 돌려서. 네, 과장님과의 관계를 해치고 싶진 않거든요. 네네. 아니 뭐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인데. 잠깐 나가 계실래요? 그러면? 네. 다 지난 일인데. 아, 네. 10년 전 일인데 무슨.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저희가 야근을 하면 밥을 매번 먹었어요. 그래야죠. 밥은 먹고 해야죠. 네. 여럿이서 여럿이서 예. 그 그 팀 팀에서 사람들 네. 8시에 네. 밥을 먹었죠. 항상 정확하게 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나갔거든요. 네. 근데 과장님 항상 그 자리에 없으셨어요. 왜일까요? 운동을 하세요. 와. 자기 관리 또. 이게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 스트레스가 내가 밤에 남아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게 너무 이제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 그런 데서 갇혀 있으니까 그 운동으로 답답한데 스트레스 푸셨군요. 근데 팀 분위기가 사실 그 빠지는 게 되게 눈에 확 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욕도 많이 먹었어요. 저기 김치님 없을 때. 그래서 아니 저분이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지? 매일매일 생각했어요 정말. 약간 돌연변이 스타일이고. 네, 약간 혁명화 같은 느낌? 이런 분도 이렇게 그 회사랑 딱 맞아가지고 들어오는데 왜 우리 취준생들한테는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회사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말씀 좀 해보세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러네요, 참. 그렇긴 한데. 근데 어떻게 보면 상원 과장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요즘에 뭐 스타트업이다 뭐 네. 이제 이런 외국계 기업 분위기를 많이 가진 국내 기업도 많이 생겼던 것 같은 게 오. 이런 캐릭터들이 있으셔야 최초의 미친놈의 영향으로 이제 긍정적인 그 네. 가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선구자시네요. 네, 조직의 미친놈 다양성을 네, 뭐 그러네요. 그런 평가를 일단은 뭐 낯설지가 않아요. 뭐 김책임만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네.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았는지 모르겠다 등등등부터 해서 근데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챙겨주시고 예뻐해주시고 그랬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뚫으신 거예요, 도대체? 그 운 좋았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운이 그렇게 좋으셨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서 작성할 때 네. 애초에 제가 뭐 인턴 경험도 안 해보고 네. 별다른 어떤 스펙이라고 일컬어진 자격증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뭘까요? 없는데 지원을 잘했죠. 회사랑도 안 어울리는데? 그쵸? 근데 지원을 잘했어요. 뭐냐면 네. 처음에는 삼성전자라는 조직에 있는 어떤 그 국내 영업사업본부 그쪽에 있는 마케팅, 영업 이쪽으로 지칭을 했었어요. 네. 지원서 쓰고 보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같은 생각으로 이런 B2C, 그러니까 소재 말고 네. 이제 핸들링이 쉽게 보일 수 있는 거가 먼저 눈에 띄기 때문에 거기 다 지원하게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서 지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쟁자가 쓸데없이 허수처럼 많이 늘어나는 게 딱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서를 취소해서 빼고 네. 그 계열사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네. 애들이 잘 모를 것 같은 회사를 찾은 거예요. 전략적으로 접근. 군에서 이제 잠깐 봤던 어떤 자주품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어허. 그 자주품 만드는 회사의 인문계를 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아 지원했는데 그 운 좋게 끝에서 몇 번째로 이제 인적성 검사 통과하고 면접도 통과하고 네. 그랬던 것뿐이에요, 사실. 나름 운이었고 명석 씨가 이제 포장을 해주면 전략이었던 면도 없지 않았고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럼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셔서 막 운동으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일은 막 주지 않으셨어요 혹시? 근데 뭐 그거를 잘하셨네요. 그렇게 얘기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관관계로 있었으면 저 지금 굉장히 욕 많이 했을 거예요. 김책임이 억울했으면 지금 나를 가지고 붙잡고 얘기할 게 아니라 박 차장을 데리고 얘기를 해야지. 그쵸. 갑자기 박 차장님 실무 누구신가요? 토크 괜찮으세요? 박 괜찮으세요? 차장님 애 둘 낳고 잘 봐. 지금 그때 인턴 때 어떠셨어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생활이나 이런 것들. 제 생활이 네네. 거의 개인 생활 솔직히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이 제가 딱 들어갔던 시즌이 하반기 채용 시즌이었고 네. 제가 인사팀으로 들어갔었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하반기 시즌이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무자들도 해야 될 게 많지만 그 밑에 서포터로서 해야 될 것도 되게 많았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아까 얘기했던 금턴, 흑턴을 비교를 좀 하자고 하면 저는 흑턴보다는 금턴에 좀 가까운 자리였던 것 같은 게 계속 일. 예.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아이디어를 뭐 찾아내서 리서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몇 개는 좀 주셨어요. 본인이 너무 일이 많으셔서 그렇지. 예, 그렇게 하신 것도 있겠지만 네. 그렇지.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저한테 기회였고 약간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던 것 같거든요. 나름 굉장히 좋았던 인턴이었네요. 네. 뭐 힘들긴 했는데 내가 대기업에 만약에 인사팀에 들어오면 이런 일을 좀 할 수 있겠구나. 네. 약간 간접적으로 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굉장히 좋은 기회였네요. 다만 네. 이제 김책임 같은 경우는 네.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거는 인턴 하는데 주야간 막 쌩쌩 다 돌리고 그다음에 뭐 저녁 때 남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가끔 나오고 해가지고 문서 작업 아, 이렇게 시달리는 거를 옆에서 같이 봤기 때문에 네. 좀 고생을 많이 했겠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좀 그렇겠네요. 안타깝죠.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인턴 혹시 안 해보셨나요? 네, 저도 해봤습니다. 네. 저는 벌써 그 10년 전이라고 하시면 저는 거의 20년 전인 것 어. 같은데요.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아니요, 괜찮습니다. 알고 있어요. 20년 전인 거. 예. 네, 거의 20년 전인데 네. 저는 이제 그 뭐 글로벌 그러니까 뭐 외국계 업체였어요. 이제 V모사였고요. V사. V사인데 왠지 추측이 되는 독일 쪽 자동차 회사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V모사인데 그래서 이렇게 본사에서 되게 거기. 운 좋게 인턴십을 했어요. 오. 근데 또 학교 또 수업이랑도 좀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오. 그 인턴십을 했는데 네. 한 2개월 좀 안 되죠. 한 네. 7주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 근데 거기는 또 그런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제 방이 있었어요. 와. 말 그대로 제 방이 있었어요. 와 되게 좋다. 네, 좋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했던 일은 그 당시는 거의 20년 전이니까 그 MS 그 PPT 있잖아요. 네. 그 파워포인트. 네. 그 PPT 자료를 이제 만드는 일을 제가 했었어요. 음. 그래서 그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보고 자료를 따로 만들거나 제가 그러진 않았고요. 서브 자료. 예, 서브 자료로 해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그 포맷에 맞게 제가 만들어서 어떤 뭐 애니메이션도 과하지 않게 살짝만 넣어주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런 파워포인트가 그렇게 많이 쓰이던 시대는 아니었어요. 네. 보편적이지 않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대학생 신문이었으니까 많이 썼었고요. 음. 그래서 제가 인턴십을 하게 됐는데 또 그 뭐 산학 협력 비슷하게 봐야 되겠죠. 어떤 커리큘럼의 하나였으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따로 급여는 없었고요. 급여가 없었다고요? 네, 급여가 없고 끝나니까 그 머그컵 그 회사의 로고가 이렇게 박힌 머그컵을 이제 2잔을 딱 주더라고요. 머그컵 2잔이요? 네, 기념품이지 뭐. 얼마나 일하셨는데요? 제가 한 7주 정도 일을 했죠. 2달이네. 두 달 거의 2달. 2달 했으니까 한 달에 하나씩인가요? 에이. 근데 저는 거기서 느꼈던 것이 너무 좋았던 게 그러니까 뭐 일하는 건 사실은 그걸로 제가 뭐 배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PPT는 전 사실은 이만큼을 더 잘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은 요만큼만 네. 했으면 됐던 거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그 워딩이라고 해야 되나요? 워딩? 그 어떻게 그런 그 뭐 위에 보고할 때나 이럴 때 네. 어떤 단어를 써야지 아. 예, 그 회사에서 좋아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회사 생활할 때도 그럼 뭐 하나 보고할 때도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눈치가 생긴 거죠. 눈치지. 이 사람들이 하는 용어나 이런 거를 잘 듣고서 네. 이런 용어를 쓰면 좀 더 와닿으시겠구나. 이런 게 좀 더 어필이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그 용어 관련된 공부가 좀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마다 장표 그리는 것도 그렇고 그 워딩이라고 하는 그 문장을 서술하는 스타일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을 하게 되면 되게 고생을 많이 하게 네. 되죠.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요. 뭐 인턴이 전 진짜 왜 필요한가까지 생각이 갔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취준생 입장에서 인턴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빼먹으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예, 그런 맞아요. 의미가 더 크죠. 네, 그런 생각도 많이 드네요. 사실- 네. 그러니까 조직 분위기나 이런 거 아까 말씀하셨던 워딩이라던가 비즈니스 매너 같은 거는 사실 어디 가서 배우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옆에 계신 분들이 다 하시는 걸 보고 네. 또 그걸 따라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점들은 또 본인이 선택을 해서 배울 수도 있고. 네. 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머그컵 2잔. 아니 어떻게 머그컵 2잔을 저도 약간 충격인 게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좀 월급을 좀 많이 받긴 했었어요. 많이 받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많다는 수준.
네. 많이 줬어. 많이 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많이 주셨어요. 마치 본인이 주신 것처럼 얘기를 말씀하시네요. 많이 주셨어요. 아, 일하는 만큼 줘야지. 네. 네. 무노동 무임금. 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만큼 주는 거. 네. 그런 거겠죠. 근데 저는 머그컵 2잔보다 더 많은 걸 얻었던 것이 뭐 서당계 3년이면 뭐 풍어를 읊는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런 서당계가 된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네 저는 제 방에 갇혀 있었지만은 계속 뭐 방에 맨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의실에 가서 회의도 하고, 근데 제가 뭐 말하고 회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그 또 다시 나오는 워딩 그런 거를 제가 회의에서 좀 많이 모아가지고 이런 거를 또 이제 그 자료에 넣고 이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됐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지켜보니까 제가 직접 그 일은 안 했지만은 아 이럴 때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뭔가 대응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나중에 회사 생활 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턴에서 도움되는 건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급식체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 대항마로 직장인 버전 급여체 나온 거 아세요? 급여체? 네, 그런 것도 급여체 있어요? 해가지고 왜 우리 예전에 회의 얘기할 때인가 언젠가 아, 네네. 저거 하나도 못 알아듣고. 생소한 단어들만 네. 나열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거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똑같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는데 이 친구는 그런 용어에 되게 익숙해서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친구가 있고 하나는 박명수처럼 버벅대고 있으면 네. 아무래도 그 얼마 차이 안 나는 거겠지만 그래도 역량의 차이가 나고 시키는 것도 한 번 더 시키고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기회를 많이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제가 이제 상호 선생님 사수랑 같이 일을 많이 했었어요. 여자분이셨는데 진짜 크게 소리 지르시는데 그날 밤이 김책임 생일이었던 것 같다. 네. 생일이요? 너는 방에도 일정한 시간 있으면 가지. 부부싸움을 했을까? 네. 오늘 이거 안 보시죠? 진짜